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입니다. 이번에 3년을 맞이했죠. 바로 뮤지컬 시라노 관객을 위해서 왔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첫 공이라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조영균, 나하나, 임준혁 페어로 다녔고요. 저번 시즌에 리뷰를 남기긴 했는데 좀 새롭게 전체적으로 다시 리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리뷰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연, 재연, 그리고 이번 3년 여태까지 쭉 보고 있는데 뮤지컬 시라노, 이거 참 대단한 작품인 것 같아요. 초연, 재연, 3연 무대가 다 달라요. 재연 때는 왜 초연 무대 버리고 이렇게 만들었지 했는데 3연 때는 왜 재연 무대를 버렸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바로 무대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3연 무대는 또 어땠냐? 저는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록산집도 업그레이드 돼서 분양가 비싸졌고요. 1막 엔딩 나홀로 씬도 재연 때 그 마지막 그 달 이상하게 쭉 내려오는 연출도 바뀌었어요. 이번에 성당도 완전 바뀌었고 거의 싹 다 업그레이드가 됐다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여태 시라노 보면서 무대 보는 맛은 살짝 없었는데 그래도 이번 3연은 무대 보는 맛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초재연 그 특유의 시라노 느낌이 없어진 것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사실 저는 뮤지컬에 영상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뮤지컬 시라노는 초반에 살짝 오글거리는 영상이 좀 배치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좀 가면 갈수록 좀 괜찮긴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넘버 이야기를 해볼게요. 뮤지컬 시라노에는 좋은 넘버들이 꽤나 있죠. 제가 좋아하는 넘버는 뭐 거인을 데려와, 그리고 뭐 가스콘 연병대, 뭐 나홀로, 뭐 하루 또 하루, 뭐 안녕 내 사랑, 뭐 이 정도인데 사실 뮤지컬 시라노 넘버 라인업이 저에게는 막 그렇게 라인업 막 미쳤다 막 이 정도는 좀 또 아니거든요. 그래도 건질만한 넘버가 좀 몇 개 있어서 나름 소소하게 만족한다 뭐 이 정도인데 제가 좋아하는 넘버 하나가 이번에 좀 삭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삐리빠라송인데요. 그 외계인 넘버가 이번에 좀 다른 넘버로 대체됐어요. 그 중독성 있는 넘버를 좀 왜 버렸는지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무슨 우왕 뭐 이러는 느낌의 넘버인데 뭐 삐리빠라보다는 좀 축 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좀 아쉬웠어요. 다음은 스토리를 한번 리뷰해 볼게요. 일단 기억나는 좀 바뀐 부분만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재연이 좀 오래전이라 잘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틀린 부분 있으면 댓글로 교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3연에서는 달나라에서 왔다 뭐 이런 느낌의 대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재연 때 뭐 삐리빠라송 때 딱 한 번 뭐 달나라 외계인이 언급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3연은 몇 번이나 좀 나와요. 심지어 엔딩에서는 시라노가 달을 막 이렇게 움켜쥐려고 혹은 달나라로 딱 돌아가기 위한 포즈를 딱 취하면서 끝이 나거든요. 초재연은 그리고 록산이 좀 입을 맞추면서 끝나죠. 그리고 크리스티 양도 재연 때 좀 멍청미가 좀 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기존 리뷰 영상에 아마 크리스티 양이 왜 이리 멍청해진 것 같냐고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번 3연은 멍청미가 조금은 좀 사라진 느낌이에요. 좀 더 진지한 캐릭터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크리스티 양 방향은 이번 3연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막에서 록산이 가스콘 연병대에 찾아오잖아요. 찾아온 것도 대단한데 이번 3년에서는 막 적과 막 싸우기까지 해요. 제 기억으로는 재연 때 이런 장면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나시는 분들 댓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말고도 좀 짜잘짜잘하게 좀 바뀐 느낌이었어요. 그럼 한번 서사순대로 한번 짚어볼게요. 이 시라노라는 작품이 사실 웬만한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한 번쯤 짝사랑을 해봤던 사람이라면 다들 시라노에 좀 공감이 되실 내용이라 생각 드는데요. 혹은 그래도 감정이입이 좀 될 만한 작품이라 생각해요. 저에게 일단 감정이입이 된 씬은 바로 록산이 시라노에게 크리스티앙을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이전에 시라노가 자신에게 고백을 하는지 알고 막 좋아하잖아요. 근데 록산이 갑자기 크리스티앙 좋아한다고 했을 때
시라노에게 감정이입을 하니까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거기다 여기서 막 이란 콤보 막 하잖아요. 시라노가 처음 본 사람을 그렇게 쉽게 좋아하냐고 하니까 록산이 그렇다고 이건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시라노 속으로 또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또 이제 록산이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시라노는 또뭐 사랑 바보같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행복해하는 걸 원하니까 또 큐피드 역할을 해주죠. 이 부분 좀 쓰라리는 것 같아요. 겉의 모습을 사랑 그리고 속의 모습을 사랑, 이걸 다루는 작품이 이제 이 뮤지컬 시라노인데, 이 주제가 바로 이 씬에서부터 이제 진행되죠. 시라노는 여태까지 록산에게 어릴 적부터 잘해주고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줬어요. 도와달라는 거 다 도와주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속의 모습은 결국 사랑까지 연결이 안 된 거죠. 이 긴 시간보다 크리스탕의 겉의 모습을 보고 단 1초 만에 록산은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런 모습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흔하니까 말이죠. 착하고 다정하고 잘 챙겨주고 나랑 맞고 이런 거 사실 좀 후순위이기는 하죠. 이제 또 쓰라린 씬이 발코니 씬. 이 시라노 좀 본 사람들은 이제 발코니가 딱 무대에 등장하면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벌써 쓰라리기 시작할 것 같아요. 크리스티 양이 내가 스스로 그녀에게 고백을 하겠다 해놓고 말 엄청 막 바보같이 해가지고 록산에게 까이잖아요. 아무리 사면에 들어서는 덜 바보 같아졌다 해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건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이 씬만 보면 진짜 크리스티 양이 너무 덜 떨어져 보여요. 관객에게 재미를 줄지는 몰라도 저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뭐 시라노에게 받은 대사를 덜덜 떨면서 뭐 이야기하다 막 까먹거나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 몰라도, 아니면 진짜 공연에서처럼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실수 말고 무슨 말실수를 뭐 너무 좀 어이없는 걸 밥 먹듯이 하니까 크리스티앙이 너무 바보 같더라고요. 아무튼 뒤에서 바라본 시라노는 크리스티앙에게 다가와 다시 내가 도와준다 그러잖아요. 이 바보 같은 우리 시라노. 하다못해 결국 자신이 크리스티앙이 겉옷만 모자라게 쓰고 마치 자신이 크리스티앙이 된 것 마냥 록산에게 고백의 시를 읊어주죠. 저는 이 씬이 뮤지컬 시라노의 하이라이트 같아요. 겉으로 보면 시라노가 크리스티앙이 되어 록산에게 대신 좀 고백을 하는 장면이잖아요. 하지만 좀 속으로 보면 그냥 시라노가 록산에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니까 시라노가 좀 평소 록산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이 시간을 빌어 마음껏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장면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고백은 성공하죠. 아니 록산은 무슨 또 이런 걸로 또 금방 반해요. 아무튼 둘이 입 맞추는 장면을 목격한 시라노,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야. 그리고 둘이 결혼식을 올리는 것까지 도와주죠. 득이슈 백작이 이제 록산과 결혼을 하기에 막 오자 시라노가 뭐 별의별 미친 짓을 다 해서 막아 시간을 벌잖아요. 이런 미친 짓까지 했는데 결국 전쟁에 끌려가게 생겼어. 근데 록산은 또 시라노에게 다가와 또 하는 말이 크리스티앙을 꼭 좀 지켜달래. 이야. 아니 록산 마음은 좀 이해가 가긴 가요. 아니 근데 시라노는 좀 문제야 이거. 이 짧은 시간에 마음의 상처를 몇 개나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쯤에서 좀 베르테르의 뭐 발길을 뗄 수 없으면 뭐 그런 좀 비슷한 넘버가 나오면 모를까, 시라노는 당당하게 나홀로를 불러요. 콧대를 당당히 딱 들며 앞으로 나아간대요. 시라노가 좀 답답하긴 해도 슬플 때는 좀 그냥 슬퍼해도 되는데, 근데 또 이게 또 시라노의 매력이죠. 일막 내내 보여주잖아요. 시라노가 어떤 모습인지. 아픔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이겨내려고 그러죠. 근데 아니야, 좀 답답해. 다시 이렇게 바뀌는데 바로 이 막 초반 편지 씬. 매일매일 크리스티앙의 편지를 록산에게 붙이러 다녔죠. 이 전쟁통에 말이죠. 심지어 크리스티앙도 몰랐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매일 붙여진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오묘한 부분인 게 어찌 보면 록산을 좀 안정시키기 위한 행동 같기도 해요. 근데 결국은 크리스티앙의 내용을 담은 것도 아닌 발코니 씬 때처럼 자기가 록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편지로 적어 매일매일 보낸 거잖아요. 그니까 이거 아직 미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라노 시라노야.
록산 유부녀잖아.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편지 덕분에 그래도 록산이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낸 것 같아요. 크리스티앙이 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생각이 결국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죠. 자기 집 팔고 그 돈으로 식량 사서 가스콘 부대에 주둔지로 와요. 이때 록산 좀 멋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쯤에서 시라노는 크리스티앙의 또 속마음을 들켜버리고 말아요. 매일 편지를 쓰며 눈물을 흘린 게 바로 시라노의 진심이라고. 여기서 크리스티앙과 시라노가 막 말다툼 하잖아요. 크리스티앙은 그녀는 속마음이 시라노를 좋아한 거다. 시라노는 아니다. 그녀는 원래 너의 겉모습을 좋아했으나 이제 그런 건 상관없다. 그냥 너 자체를 좋아한다고 했다. 아니 이 사단이 좀 만날 거면 좀 왜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보낸 거야. 아니 너무 좀 오바 같아요. 그리고 전장에서 결국 크리스티앙은 목숨을 잃죠. 이 작품 통틀어서 크리스티앙이 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사랑했던 그녀는 나의 속모습을 모르고 사랑했다. 나의 속모습은 다른 사람이었다. 이렇게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시라노의 죽음. 사실 이 부분이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크리스티앙을 좀 위한 거였으면 사실 애초 시라노가 사실 그 속마음은 나였다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어찌 보면 이제 곧 죽는데 눈 감기 전에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이러면 크리스티앙은 또 뭐가 돼? 그럼 이제 앞으로 록산은 어떤 뉘앙스를 취해야 돼? 여러분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시라노가 말했어야 했다, 아니다 시라노는 끝까지 숨겼어야 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뮤지컬 시라노 리뷰였고요. 한번 별점 평가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만나요.